요즘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건 메르스에 대한 공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감염내과의 장희창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 순창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주 전남도 금방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순창의 경우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북이지만 네. 실제로 전남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3차 접촉자를 통해서 감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도 평택에 방문한 적이 있는 네. 폐렴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검사 결과는 음성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염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메르스 감염자는 전부 다 의료기관 관련 감염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밀접한 접촉자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메르스가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비말 전파, 그러니까 콧물이나 침이 튀겨서 전파된다. 이게 보건당국의 설명인데 네.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접촉 비말 감염이 대부분이고요.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비말 감염이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는 호흡기 관련 처치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비말 감염보다 더 작은 분말로 공기 중에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기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병원에서는 N95 마스크라는 그 공기 전파를 막는 마스크를 쓰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환자와 접촉을 피하면 그나마 안전하다는 건데 격리 대상자가 골프 치러 다니고 뭐 1,000명 넘게 모이는 총회에 나오고 이거 다 위험한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사회 노출은 사실은 병원에서의 노출보다 네. 그 감염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만 0은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격리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자신이 격리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 지침을 따라주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네. 최근에 영화에서도 이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네.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격리 지침을 지켜주는 것이 매너이고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전남에도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접촉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증상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 격리자의 경우는 전염력이 거의 없고요. 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염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하였을 경우에는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끝으로 전문가로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첫째로 현재 감염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환경은 네. 2, 3차 의료기관,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 메르스 유행 기간 동안에는 급한 질환이 아니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 좀 피하시고요. 네. 특히 병문안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몸이 아프면 그 메르스 위험이 있는 큰 병원보다는 인근 근처 의원을 먼저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과 경기도, 서울, 그리고 그 충청도, 네. 그리고 순창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신 그런 방문하거나 또 밀접하게 접촉하신 그런 그 접촉력이 있는 분들은 네. 꼭 그 전남대학교 병원이나 목포 결핵병원 같은 국가 격리 지정병상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네. 감기 몸살에 걸려도 이제 메르스로 오해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네. 과로와 가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